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이계진 아나운서의 에세이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40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태양이 빛날 때 건초를. 눈을 감고 있는 시간에도 내 머릿속은 항상 치열하다. 남들이 정지한 시간에도 나는 달리고 싶은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시간을 아끼는 자에게 길고 값지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선 한 어여쁜 여대생이 무슨 이야기 끝에 시간 죽이기에 아주 좋걸랑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나는 생방송 중임을 잊은 채 반사적으로 질책했다. 아니, 뭐라고요? 그 아까운 시간을 죽이다뇨? 생각해보자. 지금 이 시간,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 우리를 예정된 죽음의 시간으로 몰아가고 있을 터인데 시간을 죽이다니. 젊음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애를 풍요롭게 할 그 많은 값진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태양이 빛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내게 있어서도 하루는 분명히 24시간이지만 허송하기 쉬운 자투리 시간들을 모아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들듯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 변변치 못한 아나운서 입문서 한 권을 냈을 때 사람들은 바쁠 텐데 언제 원고를 썼느냐고 했다. 난 별것도 아닌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한 6개월 후에 또 한 권의 책,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이라는 책을 냈더니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로부터 한 1년 후에 또 한 권의 책, 사랑을 주고 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책을 냈더니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해오는 것이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가 이름만 빌려주고 구술을 하면 유능한 출판사 직원이나 대행 원고 작성꾼들이 그럴싸한 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갑자기 나온 책일 수 있단 말인가. 내 본업은 방송이다. 꽉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 빈틈없이 방송 일을 해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독서와 자료 수집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나도 한 가정의 가장이다. 남과 같은 보통의 사회생활에도 충실해야 하는 한 직장인이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자는 사람도 많다. 가야 할 모임도, 주선해야 할 모임도 많다. 집안의 대소사는 왜 그렇게 많은지, 또 대접해야 할 자리도 초대받는 자리도 많다. 비공식적 강연도 공식적인 강연도 심심치 않게 많다. 그러나 나는 일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내 일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아까운 시간의 보물들을 허송할 수는 없다. 내 서재와 회사의 책상 위에는 늘 원고지가 준비되어 있다. 30분의 여유가 생기면 다만 몇 장의 원고라도 쓴다. 20분의 여유 시간이 있으면 메모 노트를 꺼내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하며 기록한다. 10분의 짬이 생기면 내게 배달된 사보들을 훑어본다. 5분의 틈이 있으면 그동안 안부를 못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 건다. 시간을 아까워하는 생각과 생활의 습관은 방송국 일을 하면서부터 더 그랬다는 게 옳을 것이다. 분과 초를 다투는 방송 편성에 비하면 우리네 인생 편성은 낭비에 가깝도록 허술하기만 하다. 실제로 방송국 아나운서가 된 이후에 맥풀고 일주일 이상을 놀아본 적이 없다. 그 일주일도 못 되는 내게는 사치스러운 휴가라는 것도 초년병 시절에 4-4번 가졌던 법정 휴가였을 뿐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나는 휴가라는 단어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다. 대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낀 2박 3일의 휴가가 고작이었다. 휴식의 쾌락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고, 꽉 짜인 업무 속에서 남다른 일을 하자면 자투리 시간의 이용과 함께 잠과 쾌락의 유혹을 뿌리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잠이 많은 편이다. 깨어있는 동안 피곤하도록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루 7시간을 못 자면 영 개운하질 않을 정도다. 학창시절에도 밤샘 공부라는 것은 몇 번 손꼽을 정도의 비상시밖엔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잠은 왕성한 활동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특히 내겐. 이렇게 줄일 수 없는 잠을 자고 난 후 깨어있는 시간이니 얼마나 아깝고 소중한 시간들인가. 기차나 비행기를 타러 갈 때도 아주 넉넉한 시간을 두고 떠나지 않는다. 모임이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약속 시간 훨씬 전에 가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남들을 기다리게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남의 시간도 소중하긴 마찬가지일 테니까. 바쁜 방송 일을 계속하며 연속으로 책을 낼 때는 몇 년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원고를 써야 했다. 술에 취해 귀가한 날도 녹차를 거품 마시며 밤이 이슥하도록 글을 썼다. 여유가 없이 쓴 글이 독자들의 눈에 거슬릴까봐 나는 책의 서두에 차향기가 좋았던 밤에 쓴 괜찮은 부분과 일에 지쳐 졸음 속에 썼던 졸속한 부분이 뒤섞였음을 고백하고 싶다고 썼다. 그렇다고 하여 숨막히는 생활, 여유라고는 찾을 수 없는 무미건조한 생활을 하는 일벌레나 기계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다. 정말로 여유작작한 시간을 내어 차벗을 부르고 찾아 차 향기에 젖어보기도 하고, 도회 생활에 질식하지 않기 위하여 주말이면 어김없이 기차를 타고 고향을 찾아 흙냄새와 풀향기에 취하기도 한다.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하는 날에는 인사동 화랑골목을 기웃거리며 정다운 사람들을 만난다. 나는 결코 시간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아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 뿐이다. 그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첫 새벽 부두에서 고깃배를 기다리는 사람들, 새벽 반짝 시장에 야채를 팔러 가는 농부들, 아이들의 새벽밥을 짓는 우리의 어머니들, 그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대학을 나와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내 친구 송성규가 생각난다. 그는 나보다 3배쯤은 더 부지런하게 산다.